저렇게 사과에 까만 점 생긴 거 뭐 다양한 작업 중에 생기기도 하는데요. 여기는 제초제 피예요. 그래서 땅에 제초제를 뿌릴 때에도 좋은 노즐 이용해 가지고 물방울이 작게, 아니 제초제 뿌릴 때는 크게 나가야 돼요. 그래야 비산되는 게 적어서 약해가 덜 생깁니다. 뭐야 이거, 풍뎅이 같은데요. 풍뎅이는 건드리면 톡 하고 떨어지는, 이렇게, 그래서 죽은 척하는. 풍뎅이가 사과를 그렇게 뭐 갉아먹진 않는데요, 얘들이 알을 어디다 낳느냐, 죽어라, 이런 유기물들이 있죠. 저런 거 밑창에다가 알을 낳아서 어렸을 때 나무 뿌리 먹고 크는 거예요. 여기 과수원은 지금 입소지를 했고요. 이 자리가 탄저병이 있던 자리예요. 그래서 탄저병이 주변에 옮았나 보고 있는데 하나도 안 옮았어요. 아주 방제가 잘 됐어요. 중간에 심은 나무인데 역시 크죠? 지금 얘 혹시 탄저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색이 들어오는 거. 뭐 좀 다른 품종 아닐까요? 신홍이나 초홍이나 뭐 이런 거 새로 심었으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입구 쪽에 이파리에 이런 증상이 전문의 낙엽병 증상이 아니고요, 제초제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거든요. 이런 증상들. 그래서 보면 여기 이렇게 열매에 이렇게 까만 점 생기는 것들, 이런 거 저런데 점 생기는 거, 여기도 보면 이렇게 점 있잖아요. 이 전부 다 제초제 피해입니다. 저거 그냥 색깔 나면 약간 묻혀지니까 그렇게 팔아야죠. 맨날 탄저만 보고 갔는데 새로 심은 나무들도 한번 볼까요? 비가 온 다음이라서 좀 습합니다. 이거 약간 햇볕에 데인 거고요. 역시 뭐 새로 심으면 사과도 크고 나무가 어리고 힘이 좋으니까 색깔도 좀 일찍 나고, 바이로이드 같은 거 있는지 없는지 보시면 됩니다. 이파리는 젖어 있거든요. 열매도 뭐 부분 젖어 있기는 한데 이 정도면 우려했던 것만큼 뭐 탄저가 발생할 그럴 조건은 아닙니다. 혹시 사과가 따져 있어서 그냥 저겹 작업하다가 꼭지 같은 게 밀리거나 해서 떨어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위에서 떨어진 거에서 뒷다 한 대 맞아가지고 압상 생겼어요. 팔아먹기 힘들겠네 저거. 다른 과수원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에 이런 거는 하나 없앨 만도 한데, 그죠? 근데 다들 각자의 사정이 있고 바빠. 부러뜨리고 갈까? 아니야, 남의 과수원에 함부로 손대면 안 돼요. 나중에 뵙겠습니다. 아유,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데 뭐라 그럴까, 시원함을 조금 넘어 쌀쌀하다는 느낌? 그런 게 들고 있어요. 여기는 사과가 색이 좀 더 많이 났죠. 뭐 중간에 뭐 죽는 나무야 어쩔 수 없고. 보자, 얘는 홍로고, 이건 아리수인데 아리수도 작업을 해놨네요. 홍로 있고. 와, 이렇게 딱 보면 이거 홍로 일단은 깨끗해. 아리수 전반적으로 깨끗한데 저 위에 보면은 동록이 좀 많죠. 여기는 어떤가? 새가 먹었다. 새 먹은 거야. 그렇고 지금까지는 이 정도면 아리수에 점 생기는 거는 이 정도까지만 돼도 괜찮기는 한데, 아이고, 탄저입니다. 저거를 잎을 가위로 저격을 하셨는데
저거를 왜 안 없앴지? 어쨌든 이과수원은 조금 더 젖어 있고요. 열매, 나무는 좀 어리고 열매는 더 크고 좋은데, 이야, 요거는 경계다, 경계. 햇볕 몇 번 더 보면 아예 익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나무네요. 아이고, 이거 얘는 살짝 뒤인 거고요. 옆에 있는 것도 살짝 대인 거고요. 이거 큰 열매 이거 대인 거잖아요. 그래서 토장지가 어느 정도 있고, 지금 이거 잘라 놓은 거잖아요. 토장지를 다 자른 거예요. 잘라서 안에 꽃눈을 만드는 거는 잘하는 건데, 이거 뭐 기껏 해봐야 4년생인데 열매를 더 잘 달고 좀 우거지게 키워서 허실이 없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아까 그 편에선 안 보였는데 이쪽에서 보니까 저렇게 탄저가 있네요. 이거 꽤, 이거는 따주는 게 옆에 있는 거에도 낫겠어요. 따서 병원균이 비가 와도 안 옮게 저렇게 해놓으면 주인이 보고 좀 수확을 더 빨리 해야겠다 라든지 약을 더 쳐야겠다 라든지 하시지 않을까요? 근데 이 정도 색깔 났으면 이제 뭐 색 붙는 건 금방일 테니 수확 계획을 슬슬 세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잎소지 했으니까 뭐 한 일주일쯤 지나면 수확 들어가지 않겠나. 반사필름 깔긴 해야 되지만 이것도 잎소지하고도 좀 살짝 데인 거거든요. 데이는 단계를 구분을 합니다. 저 정도는 물론 사과가 귀하면 거의 정품 취급을 받을 거고요. 사과가 귀하지 않으면 생산량이 많거나 그러면 좀 홀대 접을 받겠죠. 어디 보자. 나무는 그렇고 골고루 달렸고 좋은데요? 응, 좋아. 좋아, 좋아. 아이고. 색깔이 이게 호르몬제가 좀 과해서 모양이 좀 망가지긴 했고요. 이파리 저겹 작업하면서 떨어진 것들이 붙어 있는데 그래도 뭐 하는 데는 크게 여기 탄저 걸린 걸 따놓긴 하셨구나. 이건 햇볕에 뒤거나 떨어졌을 거고, 이거 탄저고 뒤인 거고, 탄저가 있다라는 거를 일단 원주께서는 파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 정도 탄저가 심한 거냐, 지금 이 정도의 수간이면 복잡하진 않잖아요. 이 정도면은 괜찮아요. 게다가 이제 수확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별 탈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와우, 사과 좋다. 이거 큰거. 이게 햇볕에 뒤는 거를, 이거를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 이런데 이렇게 팔이 앉아 있잖아요. 탄저병 걸린 데에서 저놈들 앉아 있다가 병원균 표자를 붙이고 다른 데 가서 앉았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도 강제로 접종이 되죠. 기후 조건이 맞으면 발병도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그래도 수확하려면 2-3주 남았거든요. 원래는 더 있어야 되는데 일찍 따시는 분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 정도면은 충분히 감염에서 발병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안전사용 기준을 지키면서 방지를 해야죠. 나가려고 그랬더니 이게 후진데도 어떻게 먹었어? 새가 나쁜 놈들 같으더라고. 얘도 부러뜨리고 싶지만 네, 뭐 분명 이 정도면은 보험 처리도 안 되고요. 힘이 없으시거나 바쁘셔서 못 뽑은 걸로. 다른 탄저가 생겼던 과원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팔을 입고 왔어야 되는데 반팔만 입고 왔더니 춥네.
이거는 매미가 산란을 해서 그런 건데요. 여기 보면 부러뜨렸죠? 요 매미알 보이시죠? 하얀 거. 말매미 알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내년 한 5월쯤? 10개월쯤 뒤죠. 그러면 부화해서 땅으로 떨어져서 땅속에서 한 7년쯤 살게 되죠. 얘들이 알을 낳을 때 한 바퀴 이렇게 돌면, 저거 새 쫓는 그런 새로운 기계 소리네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된 것도 화상병 아니고 말매미 산란 피해. 이게 이제 전형적인 엽소거든요. 엽소 피해라서 생기면 되는데, 보셨죠? 요거 탄저. 탄저가 이 사과를 5개의 등분으로 나누는데요. 요 꼭지 있는 부분 쪽, 그 다음에 상단, 중단, 하단, 꽃 받침 있는 쪽. 그래서 여기 잘 오는 탄저와 여기 중간에 오는 탄저가 좀 다릅니다. 위쪽에 글로에스포리오이데스 아쿠타툼 쪽이 많이 와요. 얘 밑에 중하단 쪽이잖아요. 여기도 탄저, 여기도 탄저. 얘가 지금 시나노 골드거든요. 여기도 탄저. 이거는 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각해요, 심각해. 지금 새로 심은 시나노 골드에서 탄저가 이만큼 보이는데 지금 입구에서 얼마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홍로는 괜찮은데 시나노 골드에서의 탄저가 이게 또 뭐 욕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요. 신기한 게 신기라고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쪽에서는 또 병증 있는 것들이 거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오토바이 세워놓고 처음에 들어올 때 이쪽 걸로 들어와서 대충 이렇게 후적후적하고 봤으면, 또 그리고 딴 데로 돌아 나갔으면 못 봤을 수도 있죠. 저런다고 새가 저기 쫓아지나? 여기도 이렇게만 보면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 나무 제가 봤던 나무네요. 제가 이게 사과가 좀 이상해서 저거 사진을 찍었었거든요. 근데 그 잠깐 사이에 한 일주일 됐나? 일주일 사이에 지금 탄저가 여기 1개. 이야. 왜 또 1개밖에 없어? 조금 전에 그렇게 많이 보이던 게. 그래. 2개. 여기 병증 있는 거 있고. 또 밑에서, 그렇지. 여기 밑에도 또 있고. 어디 가진 않았습니다. 여기 안에도 있고. 탄저를 크게 뭐라 그럴까? 계통을, 종족을, 당을, 뭐 국민의힘, 민주당, 조국혁신당인가? 혁명당인가? 뭐 이런 식으로 당을 나누듯이요. 탄저병을 일으키는 병원균도 족보를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박도 있네. 아까 상단 쪽에 많이 온다라고 하는 아쿠타툼이라는 게 있고요. 앞에는 다 콜레토트리콤이라는 게 똑같고요. 뒤에가 이제 아쿠타툼이냐, 피리폴리아에냐, 글로에스포리오이데스냐, 뭐 프루티콜라냐 이런 건데,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요. 아우, 저거 탄저병이에요. 저거 큰 거. 홍로가 이거 엄청 크거든요. 저거 하나 따볼까? 제대로 보고 따야 되는데. 만져봤는데 저게 아닌데. 그 앞에 이거였구나. 예. 색깔도 잘 났고 탄저가 그래도 어제 비에 지금 이 정도로 포자가 아직 안 나온 건
번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일단 땅 쪽에다가 이렇게 놓고요. 이거는 수침 증상인데요. 이파리에 어제 갑자기 과한 비가 내려가지고 소나기가 와서 먹은 증상이고, 아이고 이것도 탄저네요. 이 큰 열매에서 탄저라. 안타깝죠. 근데 지금 보면은 얘도 하나 따서, 참고로 여기는 아는 과수원이에요. 한 10년 전부터 알고 있던 과수원이고, 10년도 더 됐지, 한 20년 됐겠네. 지금 보면은 위에 쪽에 보면은 중간 적도부라고 보면 위쪽에 발생을 하잖아요. 아쿠타툼이고, 저런 애들은 옆에 고추나 호두, 복숭아 이런 데에서부터도 같이 발병을 할 수 있는 좀 안 좋은 쪽의 탄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러면 약재가 다르냐? 아직 그렇게까지 한국에서 실험을 하고 있지는 않는데, 그래도 몇몇 종의 약재에 대해서는 이게 내성이 생겼나 안 생겼나 실험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게 한 6가지 정도의 약재고요. 나머지는 탄저병의 병원균에 관계없이 한 40개 정도의 약재를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지금 이것도 탄저예요. 탄저 증상 보이죠? 높은데 탄저가 있고, 옛날에 한 일주일 전쯤에는 안 보였었는데 제법 많이 보이네요. 여기도 그러면은 위아래 쓱 훑어보고, 쓱 해서 색깔이, 넌 혼자 왜 색깔이 났어? 라고 보면 이렇게 탄저고, 저게 콜리트리콤 아쿠타툼이라고 하면 좀 악질이에요. 그래서 뭐 이게 나의 노력이나 이런 거와 관계없이 그해 주변에 저런 산에 있는 나무나 이런 데에서도 병원균이 오니까, 산에도 뭐 다양한 기주식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오니까 이게 뭐 나만 잘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닌 걸로. 자, 한번 찾아보죠. 사과 색깔이 좀 빨간 거, 그렇죠? 얘 빨갛잖아요. 보면 이렇게 탄저병. 얘도 위쪽이잖아요. 이 밑에 쪽이나 점탄저 여러 개의 점으로 발생한 게 아니고, 얘는 빨간데 그냥 나무 위에를 날려서 저 지금 중간 부분이 불안병이나 뭐 이렇게 있었을 테니까 그런 걸로 봐야죠. 탄저 걸린 거를 저 너머가 하천일 거거든요. 그런 데다가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버려볼까? 으쌰! 뭐 첨벙 소리는 안 들렸는데요. 그러면 하류 쪽에서 취수를 해서 약을 칠 경우에 탄저병이 걸려 있는 사과에서 우러나온 탄저병원균 포자에 의해서 그렇게 살포한 농약으로 인해서 탄저병이 감염이 될 수도 있느냐? 물론 있습니다. 저게 양이 많아지면, 뭐든지 양이 많아지면 한두 개 버리는 거야 별 상관 없습니다만, 뭐 한 출혈을 갖다 버렸거나 컨테이너로 뭐 한 20컨테이너씩 버려서 하천에 보면 보가 있잖아요. 보에 둥둥둥둥 정체돼서 있는데 하필 그물을 쓰면 문제 생깁니다. 그런 경우가 그냥 본인 과수원에서 웅덩이에서 물을 취수해서 쓰는데 역병이 그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었어요. 온 밭에 역병이. 그래서 도대체 원인이 뭐야? 나무가 가라앉았던 것도 아니고 그 문제였습니다. 취수원의 병원균에 의한 오염. 지난번에 이쪽에서
탄저병원균이 있었는데 어딘지를 못 찾겠네요. 요 나무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참, 남해 가서 원에 표시를 해 놓을 수도 없고. 아닌데 얘는 시나노 골드인데, 이 나무에서 본 게 아니고 홍로에서 본 것 같은데. 저쪽 어딘데? 다시 가봐야겠습니다. 찾으면 다시 영상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홍로가 아닌 후지에서 탄저병이 생긴 걸 봤는데요. 여기 지금 제일 끝에 있는 나무잖아요. 저기에서 생기는 병과 해충은 조사할 때 예외로 봅니다. 항상. 왜 그러냐, 제자리에서 뒤로 돌아. 여기에서 이제 약을 치잖아요. 약을 치면 SS기의 약 나가는 시점에서 보면 이래요. 이렇게 가다가 저 앞이 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간이 짧아요. 그러면 회전을 덜 하고 여기서 이렇게 직진을 못하고 이렇게 차가 돌아가죠. 그래서 항상 약을 안 맞는 공간이 생겨요. 무슨 소리냐, 내가 그래서 끝나고 이쪽으로도 한 번 더 가고 약이 남으면 또다시 일로도 가면서 친다 라고 하는데 덜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거는 예외로 봅니다. 아우, 따려고 손이 갔다가 참았어요. 주변에 어떻게 본지는 한번 보도록 하죠. 후지에도 지금 저렇게 큰 탄저가 올 수 있느냐. 후지가 지금 한 엔간하면 9브릭스 정도 갈 거예요. 홍로는 이제 한 12브릭스 정도 올라갔을 거고, 그럼 뭐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브릭스 정도부터 병원균이 생기는데, 가다가 보니까 지금 이 안에 연하지만 저 밑에 쪽에 있잖아요. 글로에스포리오이데스 쪽일 것 같고, 저런 게 생겼다라는 거죠. 지금 요 나무에 저 깊숙한 데서 하나가 얼핏 보였거든요. 다른 데 있나 살펴보고, 다른 나무를 보고, 수세를 보고 대처를 해야죠. 지금 뭐 주인장께서는 풀을 베고 계시는 것 같아요. 풀 베는 기계 소리가. 한번 가서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봤던 탄저병 주인장께서는 지금 풀을 베고 계셔서 기계 소리 때문에 일하고 계신데 그걸 막 이렇게 세워서 뭐 하기가 뭐해서 그냥 조용히 봤습니다. 아, 요거 색깔 좋으네. 그래서 색이 되게 이쁘게 났네요. 이 정도면 홍로는 어떻게든 잘 딸 수 있을 것 같은데, 시나노 골드에 중간중간 탄저가 보이고 있었잖아요. 그런 애들은 좀 빨리빨리 대책이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젖어 있고 그러면 약 쳐야지. 약 쳤는데 그럼 또 쏘나기 오면 어떡하냐? 또 쳐야죠. 뭐 어떡합니까? 약이 씻겨 내려간 거를. 우리가 뭐 자연이랑 싸우는 거지 자신과 싸우는 거가 아니잖아요. 네, 나는 늘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살잖아요, 우리들이. 그러니 하늘이 안 도와주면 그때에는 자연과 싸우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게 돈이죠. 뭐 돈이 많아야 이거가 되는데, 농약을 치고 소나기를 맞았을 때 아까워지 않을 정도의 재력만 있으면 그래도 농사가 크게 어렵지는 않을 텐데요. 근데 전부 다 아깝죠. 이거 가지들이 왜 이렇게 떨어져 있지? 오셨으면 뒤에도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시고. 네. 우거진 나무도 살펴보시고. 으쌰, 위에도 보시고. 오토바이도 빼드려야겠어요. 저기 이제 풀 베셔야 되고 그러는데. 네. 오토바이 타고 가려고 딱 왔는데 바로 옆에 보니까는 탄저가 떡하니 잘 보이는 곳에
그러면은 이제 기억을 해놨다가 아이고 네, 아 저 나무였지 하면서 기억을 해놨다가 나중에 탄저가 어떻게 되는지 또 잡을 수 있나, 탄저한테 우리가 올해 또 사과를 내줘야 되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수원에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갈반도 좀 있고 그래서 보는데 갑자기 여기도 후지에서 탄저가 뜩하니 보여가지고 그렇지 제초제는 일단 치셨고요. 요 나무는 잘 자랐으면 3년, 못 자랐으면 4년. 지금 이제 후지에 탄저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다행히 하단 쪽이기는 한데 상단에는 없고요. 다른 데는 있느냐, 지금 보면 응애도 먹었고 관리 상태는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일단 그거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후지에서 자꾸 이게 눈에 띄인다는 게 얘는 역병인지 뭐 아니면 어쨌든 간에 이렇게 파리가 붙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탄저 걸린 것들을 옮기기도 합니다. 나무는 꽤 높이 잘 키웠었네요. 모르겠습니다. 여기 누구가 수원인지 모르고 그냥 한번 와봤습니다. 응애 좀 보여드릴까요?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전박이 응애거든요. 여기 보면 응애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다른 데에도 보면 있겠죠. 아직 해가 덜 떠서 그런데 응애를 먹어서 색깔 자체가 변하고 있죠. 이런 이파리에도 보면 응애들이 그래도 좀 죽었어요. 죽었어. 약을 안 찌시는 건 아니야. 쳤어. 죽었어. 죽고 있어요. 뭐 한 번에 다 해결이 안 되면 여러 번에 걸쳐서 해결을 하면 됩니다. 기계도 있고 하는 것 같은데 전혀 생소한 가수원이라 그냥 조용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노 골드 가수원에 왔는데요. 아이고, 오자마자 지금 영상을 키자마자 탄저가 하나 보여서. 이 가수원도 저 위치 높은 데잖아요. 그럼 뭐라고요? 아니, 물론 저기에 글로에스포리오이데스가 안 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비율을 나눠보고 해보니까 위쪽에 있는 거를 이제 수집을 해서 분리 배양을 해서 종을 나눠서 개통수를 그리고 보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위쪽에 생기는 거는 아쿠타툼 쪽이 많다. 그런 거는 주변에 있는 환경적인 요인도 많이 작용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나무가 그 가지가 빽빽하잖아요. 대목을 보세요. 대목이 지금 거의 다 지제부에 닿아 있죠. 그러면 나무가 일단 힘있게 크는 거고, 단지 이제 착과수랑 열매의 크기인데 아직 시간이 많이 있어서 지금 2다이 3다이를 우리가 기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정도면은 충분히 맛있는 사과를 잘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안쪽이 특이하잖아요. 요런 라인 따라서 나무가 요렇게 해서 좀 죽어 있어요. 이건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두더지가 있어서 죽은 건 아니겠고, 이렇게 물이 지나가는 길이거나 어떻게 이 밭이 합쳐지면서 경계였던데, 돌무더기가 있던데, 뭐 그런데 충분히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시기에 시나노 골드에 탄저가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야, 이 가지 하나에 지금 열매 한 12개쯤 안 될라? 둘, 넷, 여섯, 여덟, 열, 하나, 11개 달려있네요. 이게 뭐
아까 하나만 일단 탄저가 보였는데요. 한쪽만 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야, 이게 나무가 어떻게 죽었는데 그냥 옆에다가 꽂았어요. 안 캐고. 나무 조음이 들어가서 톱밥이 나오고 있고요. 저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냐. 이거 뭐 비료포대라도 좀 씌워 놓으시면 좋겠구만. 여기도 처음 와보는 과수원이에요. 일단은 그래도 뭐 어디 한번 나무를 그래도 지금 보면 요렇게 보면 요 아상 처리했던 흔적들이 있죠. 가지를 받기 위해서 아상 처리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의 꽃눈이 나온 게 아니고 눈이 터져서 나온 게 아니고 그냥 힘으로 밀어붙인, 여기도 보면은 아상 처리했던 자국들이 이렇게 있는데 야, 죽었고요. 요 원래는 하얀색 버섯인데 지금 이제 보라색이 됐어요. 치마버섯이라고 하는 건데 죽은 나무에 주로 저렇게 발생을 합니다. 이쪽 줄이 이게 많이 죽는 쪽이네요. 과수원을 보면 경사는 이렇게 좀 있거든요. 여기가 약간 오목해 보이기도 해요. 하필 그런데 대목 노출이 또 여기는 또 많어. 보자.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특이사항 발견되네. 하늘 보고 있는 애들 뭐 꼭지 열과랑 약액이 고였다가 삽이 많이 생기는 거랑, 이게 보면요 힘이 좀 있는 나무가 삽이가 덜해요. 힘이 없죠? 동록심하죠. 약간 같이 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러셋 증상이 나타나는 게 봐요. 극명하게 대비되죠. 위에를 잘랐잖아요. 힘이 있어가지고 도장지가 막 생기죠. 이거 열매를 보면 여기가 힘이 세서 이거 뭐 탄저가 생겼나? 못 버텼나? 탄저 일과선에서 지금 2개 봤어요. 얘들은 과일이 깨끗하잖아요. 예, 약간 밑에가 동해 피해 받은 거 받아가지고 약간 까졌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위에서 크고 있는데 보면 뭐 전부 다 동록이 있고, 얘는 그나마 멀쩡하잖아요. 힘이 없으면 저런 게 생길 수 있다. 저장하는 양분도 필요하고 초기에 생육을 잘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뿌리가 힘 있는 게 많이 뻗어나와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대목에서부터 뿌리가 잘 나올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럼 대목을 좀 묻어놔야 대목에서 뿌리가 많이 나오죠. 더 좋은 거는 복토를 해야 되는데 복토하고 두둑을 만들고 이러는 게 쉽지 않죠. 아까 이런 나무에서 탄저가 보였었는데 이 나무도 아니에요 다행이에요. 새가 좋은 거예요. 앉기 좋은 자리라서 새가 좋았었습니다. 탄저는 한 2개 정도 보였고요. 응애 먹은 거 없고 순이 멎어서 진딧물 발생 없고, 이 나무 중간에 이런 식으로 이거를 보고 사람들이 불안병인지 견문인지 잘 구분을 못 하는데요. 어려워요. 지금 밑에를 보면 저렇게 해서 죽었다라고 하면 장담하기 어려워요. 이게 선생님들이 공부하면 할수록 어려워진다는 것처럼 저런 것들을 많이 보고 하다 보니 쉽게 딱 구분이 되는 게 아니고 속단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튜버의 누군가들을 보면 이게 뭐예요? 라고 자신있게 얘기하는데 자신감은 응원을 해드리는데 잘못된 정보로 농민들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일들은 자중해 줬으면 좋겠죠. 다른 과수원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지를 씌운 과수원이 보여서 와봤는데 홍로가 아니고 시나노 골드라서 이게 지금 아이쿠 네, 봉지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뭐 색의 크기는 비슷하고요. 여기도 보면 거의 대목을 묻었고 얘는 또 대목이 26이네요 힘있게 클 것 같고 착과량도 적당한데 26은 나무가 안 죽는다면서요 그랬는데 죽죠. 죽으면 까봐야 되는데 저 중간에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견문이나 뭐 이런 거일 확률이 높죠. 한번 까볼까요? 이미 죽은 거예요. 역병일 수도 있고 견문일 수도 있고. 동해로 인해서 죽는 거는 26은 잘 없으나 저렇게 병해로 죽을 수는 있죠. 페인트도 발랐고 노력은 하신 건데 참 이런 경우가 과수원에서 이렇게 나무들이 계속 죽어가면 죽은 것들이 보이잖아요. 지금 이게 한 5년생 돼 보여요. 그러면 사과 농사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뭐 내가 안 한 게 없잖아요. 26으로 봉지까지 씌우면서 잘 키우는데 이게 9이었으면 더 심각한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그나마 26이라서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나무가 약간 좀 얘는 비리비리하고 요런 나무가 근데 과수원에서 한 20% 정도 나무가 죽었을 것 같습니다. 봉지를 일부러 약간씩 벗겨보셨나? 이게 칼로 이렇게 찢어져 있는 것 같은 딱 느낌이 드네요. 원래는 저렇지 않는데 얘도 가위로 잘라보셨나? 그랬을 수 있겠다. 일소 피해본다고 더워서 봉지 밑부분을 텄을 수도 있겠어요. 원주 만나면은 물어보면 되는데 원주가 계실 것 같지는 않고. 뭐 여기도 지금 진물이 흐르면서 나무도 곧 죽겠죠. 저런 거를 가지고 당연히 농가가 의뢰를 하고 저희가 실험을 해보죠. 병원균을 찾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자르면 여기 건전한 부위가 있고 건전 부위, 여기는 이병 부위, 여기가 경계잖아요. 여기 약간 진한 부분, 진한 선이 있는 거, 요 선 있는 데가 병원균이 가장 활성을 띠거든요. 그래서 이거만 갖고 가도 무슨 병인지는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무슨 병인지를 찾아낸다고 해서 이게 역병이야. 좋았어, 찾아냈어, 역병이야. 그러면 주변의 나무들이 역병에 걸리지 않게 아인산염 처리를 하든지 해야겠죠. 이 나무는 일단 살릴 수 없습니다. 뭐 주변 나무에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적이죠. 옆에 보면은 뭐 한 25년 30년쯤 된 요즘 보기 드문 성목들이 있는데 이 밭도 한때기였을 수도 있죠. 그랬다가 이거를 캐내고 저렇게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나무를 이런 간격으로 키울 수가 있나? 거의 3.5? 많이 봐야? 아이고, 이 돈 많이 벌어준 나무의 상처들.
후지 품종이고 착과량은 이 정도면 없는 나무는 없고, 이 정도면 크게 나쁘진 않은 걸로. 네. 보시다시피 제법 달려 있는 걸로. 네. 보르도액은 살포하셔서 갈반은 있으나 크게 번지진 않았고요. 뭐 이 정도면 그래도 올해 농사는 특별한 일 없으면, 특별한 일이라는 건 뭐 갑자기 뭐 태풍이 와가지고 나무가 막 흔들리고 막 이런 정도만 아니면 낙엽되는 게 별로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갈반이 있고, 마손이나 블러치라고 하는데 갈반이 있고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나마 이제 보르도액으로 버틴 거고, 보르도액으로도 일부 저렇게 낙엽은 진행은 되나, 뭐 옛날처럼 여기가 훤해질 정도로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도 보면은 이게 굉장히 갈반이 심한 거예요. 지금 화면상에는 안 보일 수 있지만 잎마다 갈반이 있고, 여기도 보면 밑에서 봐도 저런 식으로 이렇게 다 갈반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일단은 보르도액이 저렇게 좀 버텨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밑에는 매끈한데. 다른 가온에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열매 많다. 이야, 오르실짝 따겠는데. 네. 심다 보니 열간 간격이 안 맞아서 시나노 골드를 부결로 심게 되었겠죠. 보면은 이게 부결인데, 이게 그러면 수량이나 이런 게 일단은 뭐 지금 고사도 하고 있고, 수세가 센 거는 굉장히 센데 또 죽는 건 죽고 있어서 뭐라고 이게 속단하기는 힘든데요. 과수원이 괜찮았었거든요. 죽은 나무 하나 없이. 근데 불안병 많이 오고 중간중간 고사하고, 여기 왜 마사가 있겠어요. 좀 지르니까. 그리고 좀 주변이 다 논이었고, 이제 뭐 하우스 이런 것들이 딸기 하우스인데 보니까 들어오고. 이쪽 길로 한번 가볼까요? 어떤가? 일단 올해 시나노 골드의 수확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탄저가 거의 보이지 않아요. 네. 이파리도 뭐 어쨌든 가뭄에 크게 오글거린 거 없이 잘 컸어요. 물론 얘는 뭐 죽었으니까. 별 특이사항은 없어요. 이게 뭐 과수원이 특이한 거 아닌가요 하는데, 키우다가 보면 이런 식으로 죽게 되는 경우는 흔하니까. 처음에 어디 순간에 불안병이나 이런 게 왔을 때 잘라내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만큼 쉽지 않죠. 또 주변에 처음엔 한 개를 잘랐는데 3개, 5개 생기면, 그걸 자르면 50개 생기고 막 이러면 농사가 점점 힘들죠. 그거를 매번 그렇게 붙어서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또 다른 농사가 있거나 농장이 규모가 크거나
이러면 뭐 사람을 사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거를 잘 썰어서 캐주고 뭐 이러는 것까지를 잘 못하니, 이 주인들이 할 일이잖아요. 포크레인을 빌리든지 해서. 근데 또 뭐 보험 처리 문제도 있고 이래저래. 근데 한 번은 장비가 들어와서 이런 것들도 세상에, 아니 왜 왔어? 어, 세상에, 말매미가 간 데를 딱 보니까는 탄저가, 아니 매미가 알려주려고, 세상에, 저런 가지에다가 알만 낳는 줄 알았더니 탄저병 있는 것도 알려주네. 세상,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겠는데? 탄저가 일단 걸린 나무는 탄저 없다 그러려 그랬더니 이 밭에 탄저 있네. 일단 보자. 밭에 거의 중간쯤이고요. 이래저래 거의 중간쯤이네. 저 고사한 나무 있는데 이쪽에서 탄저가 시작을 했다. 그 위에 탄저 없고, 쭉 밑으로 보면 없고, 저기 딱 중간쯤이잖아요. 중간쯤에서도 글로에스포리오이데스가 조금 더 잘 삽니다. 잘 산다라는 게 아쿠타툼은 못 사는 게 아니고, 병원균이 감염이 되고 병증이 나타나는데 그 속도가 빠르다라는 얘기죠. 이야, 얘는 지금 보면, 이야, 이게 무슨, 저는 진딧물이나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전부 다 공기 뿌리, 기근을 형성을 한 거예요. 이야, 이게 대단하네. 장마추는 이렇게도 되는구나. 좀 특이하기는 한데, 혹은 제초제를 쓰는데 MCPA나 이런 식으로, 얘들도 한번 볼까요? 얘들은 아니잖아. 그래서 가지 발화를, 뿌리, 가지 이런 거 발화를 촉진시키는 작용을 해서 저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좀 특이한 놈을 봤습니다. 오우, 신기한 거 많이 보이네. 아까 말매미 이후로 재밌는 증상들이 보여. 뭐 다른 탄저나 이런 거가 더 보이진 않는데, 어디 말매미가 같이 나와서 예찰을 해주면 좋겠는데. 오이구, 야, 이 큰 사과가 떨어져 있고. 이야, 아, 이 좋은 나무가 불안병으로 또 가게 생겼네. 안타깝네요. 자, 또 다른 가수원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S기로 제수제를 치고 계십니다. 이야, 만능팔이라고 저희 집에 있는데 하나 드리고 싶네. 한 4개 정도의 노즐이 있고, 나무에 닿으면 이게 이렇게 적쳐져 가지고 편하게 칠 수 있거든요. 얼마 주고 샀더라? 기억은 잘 안 나네. 한 50만 원인가? 여기도 보결이었네. 네. 아, 저만치 딴 데 갔다가 갑자기 SS기가 와서 뛰어왔습니다. 숨 막히다. 아, 예. 장화에 모래도 들어갔네. 일단 딴 가운데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길을 하나 넘어왔어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인데, 아마 제가 최근 한 달 동안에 유일하게 온 사람일 것처럼 나무랑 막 이런 것들이. 그런데 딱 내려오니까는 과수원이 보였는데 시나노 골드예요. 근데 오토바이 타고 가다 보니 탄저가 뜩하니 보인 거예요. 여기도 탄저가. 뭐 과수원 상태는 나무들이 심었다가 중간에 좀 많이 죽어서 안 좋기는 합니다. 그래도 풀 베고 제초제 치고 약 치시는데 이렇게 탄저가 지금 또 보이죠. 시나노 골드가
소비자들이 좋아하는데 탄저가 한국에서 잘 걸립니다. 일본에서 괜찮았거든요. 굉장히 많은 과수원들을 가봤는데, 그러니까는 일본 지금 나가노 지역이나 니가타나 후쿠시마나 아오모리나 괜찮거든요. 습도도 괜찮고. 한국만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뭐 박주갈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탄저입니다. 저기도 탄저가 보이고요. 네. 그래서 이 과수원은 어찌 보면 여기는 뭐 주로 다니는 길도 아니고 그래서 잘 와보지는 않을 텐데, 뭐 길에서 약을 치다 보니 그랬을 수도 있고요. 저기도 여기 탄저 있고 저기 탄저 있고, 밑으로는 그렇게까지 번져 보이진 않는데, 전망해 보자면 수확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수원이 이러면 보통 농가들은 이런 판단을 합니다. 에이씨, 다 뽑아버려야지 뭐 이러면서 아마 좀 탄저가 적은 후지 쪽으로 다시 가지 않을까. K1이나 하나나 뭐 피덱스나 미얀마, 챔피언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계속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떤 벌판이고요. 보면은 굉장히 저 멀리까지 평지가 있죠. 과수원은 군데군데 간간히 보이는데, 지나가다 그래도 홍로가 보여서 돌 갖다 놓은 거 보니까 딱 느낌이 오시죠? 반사필름 피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입수지를 잘 하셨어요. 햇볕에 약간 데인 것도 있지만 사과도 맛있을 것 같고 크고, 탄저가 있나 보는데 탄저가 120개 달린 나무네요. 이게 120개랍니다. 20개고 생조제는 쳐서 모양은 조금 길게 빠졌는데 과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꽃받침 쪽에 뭐 이 정도 이런 거는 그냥 애교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좀 대목을 깊게 묻은 경우고요. 이런 거 보면 이제 뭐 이런 거 착가수 조사하면 200개 훌쩍 넘기겠죠. 노출이 심했던 애들은 죽은 것도 좀 있고요. 바로 옆이 논인데 그러면 물 빠지면 좀 잘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래도 나무를 힘있게 잘 키우고 계시네요. 어이구야. 모양은 약간 그렇지만 뭐 저 정도는 현재 시장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유통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는 조금 질기는 한데요. 입수지 열심히 하셨고, 이제 한 2주 정도 뒤에 다시 오면 아마 반사필름도 깔려 있고 색도 뭐 어마어마하게 붙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야, 얘는 묻혀서 힘이 있어서 과형이 생조제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요. 얘는 어려서 그런 거고, 가끔 이런 게 보일 거예요. 과하게 착색이 되는 거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인데요. 여기 보면은 평상시보다 좀 진하죠. 여기도 일소 피해 본 거에서 좀 진하게 더 주변이 착색이 됐잖아요. 저게 일단은 햇볕에 의한 스트레스인데, 봉지 씌운 사과도 봉지를 벗기다가 저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보통 그냥 이렇게 전면적으로 이쁘게 색깔이 들어오면 되는데 일부 과피해서 저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크게 뭐 신경 쓸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 보면 대목이 거의 다 묻혀 있고요. 그래서 힘이 있잖아요. 힘 있는 나무가 호르몬제를 같이 쓰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타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얘도 약간씩 그런 것들이 이파리 따고 과하게 반응을 해서 저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얘는 좀 팔아먹기가
그래도 팔릴 거야. 어렵진 않아요, 파는 게. 빨갛기만 하면 뭐. 게다가 이거 봐요. 크잖아. 이거 큰 거거든요. 지금 이게 동영상이라서 그렇지 큰 거예요. 크고 색깔이 저렇게 나고, 얘는 데였지만 그래도 색은 다 날 거고요. 자, 너는 어디가 아프니? 누가 그랬니? 이런 거를 착색시켜서 팔 수 있느냐? 뭐 씹는 질감은 좀 떨어지지만 파는데 어려움은 크게 없을걸요? 택배로 팔기엔 좀 뭐하지만 공판장에 출하하는 경우는 뭐 충분히 받아줍니다. 요 한 골만 요 방향에서 보고 있는데요. 넘어가 볼까? 우짜! 네. 와, 다 홍로만 심으셨네. 뭐 새가 좁은 거고요. 다 홍로만 심었어. 홍로 요 어린 나무 한 4년생쯤 돼 보이는데 삼다이 많이 나오고 크고 좋죠. 얘도 한 10년은 돼 보이는데 그러네요. 아유, 저 산까치들이. 여기 과수원들은 어떤가? 어린 나무 키우고 있고요. 열매 하나도 안 달으셨네. 어디 보자. 진짜 하나도 안 달았나? 한두 개는 달아봐야 됩니다. 바이로이드인지 품종의 특징을 좀 봐야 돼요. 한두 개는 좀 달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 된 과수원도 가봐. 잘된 과수원에서는 주인을 만나도 기뻐요. 농사 잘 지으셨네요 이러면 되는데, 안 된 과수원은 딱히 그래도 한번 가보지 뭐. 네. 가서 둘러보면서 다시 영상으로 만나 뵙죠. 이야, 나무 키운 모양을 보면은요 굉장한 고수입니다. 이야, 이게요. 이야,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아주 잘 키웠어요. 이거는 훑어서 키운 거거든요. 훑었다라는 게 이 주관과 이 옆으로 나와져 있는 결과지들이 연차가 한 5년 정도 차이는 나 보이거든요. 처음부터 잘 훑으셨고 중간중간에 잘 하셨는데, 밑에 이제 견문이나 이런 게 와서 그런데 가장자리 쪽만 그렇지 뭐 이 옆에 쪽은, 이야, 후지의 착과량이 약간 부족해 보여요. 네, 부족해 보여. 근데 이런 나무들 보면 어디 높은 캐나다나 이런 데에 그런 데 있는 침엽수처럼 딱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나무를 원래 잘 키우시는 분이세요. 느낌이 딱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면 잎이 이런 걸 보면 여기도 보르도의 약해로 볼 수도 있고요. 수세가 좀 약한 나무에서, 좀 센 나무에서는 버텨내고. 그런 농장 주인을 좀 만나가지고 이래저래 얘기를 들어봐야 알 수 있는데, 지금 뭐 과수원에 사람은 저만 있는 것 같고요. 여기는 수세도 약해서 나무도 연한데 보르도액이 밑에는 많이 있고 위에는 씻겨 내려갔고, 씻겨 내려간 쪽이 증상이 조금 더 심한 걸 보면 구리에 피해일 수도 있겠죠. 보르도액 어떤 농도로 탄산칼슘을 섞으셨는지 고착제를 넣었는지 알 수가 없고, 사이에 어떤 약이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는요. 델란 같은 거랑 근접해서 만나도 안 좋고요. 그런 주의해야 될 약재들이 있는데 그냥 주는 대로 쓰다가 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 나무는 굉장히 좀 심한 편이네요. 나무가 힘이 없어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저 위에 보니까는요, 적과가 아주 결돼가지고 사과가 이렇게 좀 포도처럼 많이 달렸기도 했네.
이게요, 특별한 문제가 있다라기보다 그냥 보편적인 과수원이에요. 나는 열심히 해서 잘 키우는데 이제 대목 쪽에 문제로 인해서 42개? 어이구야, 이 나무에 42개는 앞에 1자나 2자가 있어도 괜찮은데 조금 적게 달린 나무네요. 여기는 약간 후지인데 차가량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 나무도 요 두 젊은 나무들인데, 어린 나무들인데요, 전부 다 이파리들이 지금 다 좀 증상들이 보여요. 왜 그런 거지? 아니, 박사님이 그걸 모르면 어떡해요 라고 하는데, 아니, 뭘 뿌렸는지를 모르니까. 네, 게다가 특정 품종만 그렇잖아요. 얘들 시나노 골드 이런 애들은 괜찮고, 후지에서만 저렇게 나타났고, 뭘 뿌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다른 가선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